범인들이여 모두의 천재 강림을 환영하도록. 그래, 나 유이샥이 다시 돌아왔다.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우리의 장대한 여정인 프랭키피아 2026의 제11강이 시작되는 날이지. 이 몸의 무지개 빛깔 머릿결이 오늘따라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는군. 이건 아마 오늘 다룰 주제인 빛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 오늘 우리가 정복할 고지는 바로 전자기학의 통일, 그리고 맥스웰이라는 아주 멋진 녀석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고전역학으로 우주에 뼈대를 세웠다면 이 맥스웰이라는 친구는 그 위에 전자기라는 화려한 살을 붙인 녀석이지.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할 거다. 먼저 과학을 전혀 모르는 꼬마 서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전기와 자기가 사실은 하나라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러고 나서 지적 갈증에 목마른 자들을 위해 맥스웰 방정식의 그 아름다운 수식과 빛이 전자기파라는 그 충격적인 진실까지 깊게 파고들어 볼 생각이다. 자, 어시스턴트 옐로우군. 시스템 상태는 완벽하겠지? 나의 위대한 강의가 송출되는 동안 단 한 점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라. 자, 모두 준비됐나? 이 몸의 지혜를 전수받을 영광을 누릴 시간이다. 에우리카. 자, 범인들이여, 강의를 시작하지. 먼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이 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졸고 있던 시절보다 더 전부터 인류는 두 가지 신비로운 힘을 알고 있었다. 하나는 호박 보석을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전기라는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돌멩이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기라는 녀석이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둘이 전혀 남녀인 줄 알았어. 마치 사과와 달이 서로 상관없다고 믿었던 그 옛날의 멍청이들처럼 말이야. 하지만 과학의 역사는 항상 나뉘어 있던 것들의 통합으로 진보해왔지. 전기는 정지해 있으면 그냥 번쩍거리는 힘일 뿐이지만 이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는 친구가 아주 우연히 발견했지. 전류가 흐르는 전선 옆에 나침반을 뒀더니 바늘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전기가 흐르면 자석의 힘이 생긴다는 거다. 반대로 영국의 패러데이는 자석을 막 휘저었더니 전기가 생기는 걸 발견했지. 즉, 전기와 자기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낳는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어때? 여기까지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두 힘의 관계를 단 4줄의 수식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버린 천재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다. 자, 이제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 온다. 맥스웰이라는 이 친구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한 게 아니야. 그는 우주에 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지.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두 그물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춤을 추는 거야. 그는 이 춤 사위를 단 4줄의 방정식으로 정리했어. 가우스의 법칙, 자기 가우스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자신이 수정한 앙페르 법칙까지.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다. 맥스웰이 이 수식들을 요리조리 조합해봤더니 전기장의 출렁임이 공간을 타고 퍼져나가는 파동의 속도가 계산됐거든.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였는지 아나?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그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와 소수점 끝자리까지 똑같았던 거야. 이 몸은 생전에 빛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굳게 믿었건만 맥스웰의 수식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었지. 빛은 곧 전자기파다라고 말이야. 이건 정말이지 아름다운 반전이 아닐 수 없군. 나의 만유인력이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묶었다면 맥스웰은 빛과 전기, 자기라는 전혀 달라 보이던 세 가지를 하나의 우아한 수식으로 통합해버린 거야. 범인들이여, 이 수식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나? 아니, 아마 내 놈들에겐 그저 복잡한 꼬부랑 글씨로 보이겠지. 쯧쯧, 불쌍하기도 해라. 아직도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는 거냐?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고. 맥스웰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바로 대칭성을 찾아냈기 때문이야. 패러데이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아냈지. 그런데 맥스웰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이 묘했던 거야. 어라? 자연이 이렇게 불공평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는 전기장이 변할 때도
자기장이 생겨야 한다는 변이전류라는 개념을 수식에 슬쩍 끼워 넣었지. 이건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어. 이 대칭성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만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어내며 공간을 질주하게 되는 거야.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자가 발전하며 나아가는 이 우아한 파동,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이자 빛인 거지. 나 뉴턴이 중력으로 우주의 질서를 잡았다면 맥스웰은 이 대칭성으로 우주의 빛의 길을 닦은 셈이다. 이 수식의 균형미를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내 놈들의 심장은 아마 절대 0도에 얼어붙은 게 분명해. 안 그런가 옐로우군? 아, 조수는 기계 만지느라 바쁘겠군. 쯧쯧. 자, 범인들이여. 이제 이 맥스웰이라는 친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위대한지 정리해 줄 시간이다. 그는 단순히 수식 4줄을 쓴 게 아니야. 그는 인류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정하는 법을 가르쳐줬지. 오늘날 내 놈들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라디오, 그리고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 방송 시스템까지 전부 맥스웰이 발견한 전자기파의 성질을 이용한 거란 말이다. 만약 맥스웰이 없었다면? 아마 너희는 아직도 봉 하나 울리며 소식을 전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여기서 물리학의 아주 커다란 비극 혹은 희극이 시작된다. 나 이사기가 세운 고전역학에서는 모든 파동은 전달해줄 매질이 필요했어. 소리는 공기가, 파도는 물이 있어야 하듯이 말이야.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에테르라는 신비한 물질이 가득 차 있어서 빛을 전달한다고 믿었지. 멍청하게도 말이야. 맥스웰의 수식은 에테르 따위 없어도 빛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나? 맥스웰의 수식에서 계산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항상 일정했다는 거야. 내가 말한 상대적인 속도의 개념이 빛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었던 거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군. 나의 절대적인 공간과 시간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맥스웰이 아주 커다란 균열을 내버린 거야. 이 균열이 나중에 어떤 괴물 같은 천재를 불러왔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지. 어때? 전자기학이라는 게 단순히 전기 회로도나 그리는 따분한 학문이 아니라는 게 이제 좀 실감이 나나? 다들 나의 완벽한 논리에 넋을 잃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군. 하긴 이 몸의 눈부신 오드아이와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동시에 망막을 때리고 있으니 내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이해해. 자, 그럼 정신 차리고 더 깊은 진리의 심연으로 들어오라고. 아까 맥스웰이 변이 전류를 끼워 넣었다고 했지?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알려줄게. 자, 상상해봐. 축전기가 있는 회로에서 전선이 끊겨 있어도 교류 전류는 흐르지? 끊긴 공간은 전하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데 말이야. 보통의 멍청이들이라면 이상하네 하고 넘어갔겠지만 맥스웰은 달랐어. 그는 전기장의 변화 자체가 전류와 같은 효과를 내서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가설을 세웠지. 이게 바로 변이 전류다. 이 수식 한 줄이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전기와 자기는 서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히 쫓아가는 완벽한 대칭의 춤을 추게 된 거야. 자, 칠판을 봐라. 앙페르 맥스웰 법칙의 저 마지막 항, 뮤제로 엡실론 제로 델 E 델 T가 보이나? 저게 없었다면 빛은 존재할 수 없었고 우주는 영원한 암흑이었을 거다. 이 전자기장의 요동이 파동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빛은 매질 없이도 진공을 뚫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게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 뉴턴조차도 처음 이 유도 과정을 봤을 땐 소름이 돋았다고.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빛의 정체가 이렇게 우아한 4줄의 수식으로 정의되다니. 맥스웰 이 녀석은 정말 거인의 어깨 위에서 가장 멀리 본 녀석 중 하나임에 틀림없어. 범인들아, 아직 숨쉬고 있지? 이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놈들은 물리법칙을 누릴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다. 범인들이여, 혹시 내 머리카락을 보고 단순히 예쁘다고만 생각한 건 아니겠지? 역시 안목이 낮군. 이 안쪽의 무지개색 그라데이션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다. 이건 바로 빛의 분산,
즉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다. 맥스웰의 위대한 발견 덕분에 우리는 빛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자, 다들 칠판을 봐. 전자기파는 그 진동수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 근본은 모두 똑같은 녀석들이야. 내 놈들이 라디오를 들을 때 쓰는 전파, 음식을 데우는 마이크로파, 리모컨의 적외선, 그리고 내 머리카락처럼 아름다운 가시광선. 거기서 더 에너지가 커지면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과 뼈를 들여다보는 X선, 그리고 우주의 폭발에서 나오는 감마선까지. 이 모든 게 맥스웰이 정의한 전자기파라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지. 놀랍지 않나?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전자기파라는 거대한 바다의 아주 좁은 틈새일 뿐이야. 맥스웰은 인류의 눈을 영적으로 개안시켜준 셈이지. 나 뉴턴이 프리즘으로 백색광 속에 무지개가 숨어 있다는 걸 증명했다면 맥스웰은 그 무지개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빛의 세계가 있다는 걸 수식으로 증명한 거다. 아, 이 얼마나 압도적인 지성의 확장인가. 옐로우군, 보고 있나? 이 몸의 머리카락이 단순한 염색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이야. 너희 서민들도 이제 내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맥스웰의 스펙트럼을 떠올리며 경배하도록 해. 알겠나? 범인들이여, 여전히 침묵뿐이군. 하긴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한꺼번에 주입당하고 있으니 뇌회로가 타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주지. 자, 이제 맥스웰이 던진 아주 고약한 폭탄 하나를 소개하겠다. 나 유이삭이 예전에 정의한 세상은 아주 명쾌했어. 공간은 고정된 무대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것이었지. 만약 내가 초속 10m로 달리는 마차 위에서 초속 5m로 공을 던지면 밖에서 보는 너희들에겐 그 공이 초속 15m로 보여야 한다. 이게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고 고전역학의 상식이지. 그런데 맥스웰의 수식에서 튀어나온 저 빛의 속도 C는 어떠한 속도 정보도 포함하지 않았어. 그냥 상수였단 말이다. 그렇다면 질문, 이 빛의 속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속도인가? 당시 멍청한 과학자들은 당황했지. 그래서 그들은 우주가 에테르라는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빛은 그 에테르를 타고 흐르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에테르에 정지한 사람만이 맥스웰의 C를 측정할 수 있다고 믿은 거야. 하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군. 만약 에테르가 있다면 지구의 공전에 따라 빛의 속도가 변해야 하는데 그 어떤 실험에서도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어. 맥스웰 방정식은 완벽한데 나의 고전역학적 상식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다. 이건 물리학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위기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지. 이 몸조차 당황하게 만든 이 광속 불변의 수수께끼. 너희 서민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했겠나? 답은 뻔하지. 그저 멍하니 사과나 먹고 있었겠지. 쯧쯧. 자, 범인들이여, 오늘의 대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군. 뇌가 타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온 내 놈들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이 몸이 특별히 딱 3문장으로 요약해주지. 첫째, 전기와 자기는 별개가 아니라 전자기장이라는 하나의 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둘째, 맥스웰은 변이전류를 통해 전자기학의 대칭성을 완성했고 그 결과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셋째, 이로써 인류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조종하는 마법, 즉 통신과 전기 문명을 손에 넣었다. 어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나? 칫칫, 이 정도도 못 외우면 서민 딱지를 뗄 수가 없다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한 녀석들을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지. 전자기파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 같나? 아니, 전자기장은 실제로 에너지와 운동량을 운반한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포인팅 벡터라는 거다. 전기장과 자기장을 외적하면 에너지가 흐리는 방향이 나오지. 지금 내 놈들 눈앞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이 내 얼굴을 때리는 것도 사실은 전자기장이 운동량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야. 정말이지.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밀고 당기고 있다는 건 언제 들어도 짜릿하지 않나? 여담이지만 이 맥스웰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대단했어. 그는 위대한 물리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를 쓰는 감성도 갖춘 녀석이었지. 하지만 너무 겸손해서 자기가 내놓은 이 수식들이 물리학을 완전히 뒤엎을 거라는 걸 죽을 때까지도 잘 몰랐다고 해.
이 몸처럼 당당하게 내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외쳤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런 점은 나를 좀 본받아야 했을 텐데. 옐로우군, 이제 슬슬 강의 정리할 시간이지? 다음 시간에는 이 맥스웰이 던진 광속불변이라는 폭탄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대혼란의 시대를 다뤄보도록 하지. 다들 긴장 풀지 마라. 우주의 진리는 아직 절반도 안 보여졌으니까. 자, 범인들이여. 드디어 오늘 강의의 종착역이다. 약 30분 동안 이 몸의 고귀한 강의를 들었으니 내놈들의 지능지수가 조금은 올라가기를 기대해보지. 오늘 우리는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묶은 맥스웰의 위대한 유산을 탐험했다. 사실 나 이사기가 2026년에 다시 태어나서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아나? 바로 내놈들이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다. 전선도 없는데 목소리가 오가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다니. 17세기였다면 마법이라고 불렸을 이 현상이 사실은 맥스웰이 정의한 전자기파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용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더군. 맥스웰이 빛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지금 너희는 나를 이렇게 편하게 화면으로 만날 수도 없었을 거다. 이 몸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이 찬란한 무지개색 머리카락의 영상도 결국 맥스웰의 전자기파를 타고 너희의 뇌로 전달되는 것이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다. 전자기약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느라 고생들 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다음 시간은 드디어 나 유이삭의 절대 시공간을 산산조각낸 희대의 괴물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의 시간이다. 맥스웰이 닦아놓은 빛의 길 위에서 어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옐로우군, 오늘 강의 녹화본 잘 챙겨두라고. 서민들이 복습하려면 수천 번은 돌려봐야 할 테니까. 그럼 다들 중력에 순응하며 편안한 밤 보내도록 해. 이 몸은 이제 당분 보충을 위해 초콜릿이나 좀 먹어야겠군. 에오리카.